정보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매수하셔야죠. 지금 저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달러 표시 채권이고 주식이다. 포트를 원화만 갖고 계시지 말고 달러로 갖고 계세요. 센터장님 사실 김작가TV 구독자가 10만이 안 되던 시절에 예. 거의 벌써 한 3년 가까이 되던 그때 나오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요즘에 워낙 이 자산 시장, 그다음에 달러, 강달러 시대에 예. 또 이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이 전문 분야가 그쪽이신 것 같아서 예. 운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달러 표시 채권이라든지 유로 표시 채권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환율을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과거 10년 동안 평균 환율이 1,150원이에요. 어제 보시면 지금 딱 환율이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 제로 금리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2%가 넘었죠. 그렇죠. 올해 연말에 3.5% 내외까지 올리겠다. 왜? 글로벌 인플레이션 또는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이 정도 오르면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발표난 거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2, 4분기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일본이 엔화 저엔으로 계속 지금 하기 때문에 일본 상품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쓰기 때문에 선호하는군요. 예, 지금 달러가 얼마까지 가겠다, 1,400원 넘겠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럼 환율 측면에 좀 질문을 드려보면 원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 IMF 위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걱정 어린 시선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작년 연말부터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요. 2014년 이후로. 그리고 2008년도에 단기 외채, 단기 유동 외채가 40%가 됐는데 외환 보유고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한 20% 내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조금 없어져도 되는데 외환 위기는 올 가능성이 좀 적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수합 계약이 지금 만료가 되고 연장이 안 됐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조금 시중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혹시라도 비상 예비 자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 말씀하시는데 1,300원대인데 예. 그럼 2008년 그리고 2022년은 뭐가 같고 뭐가 좀 다를까요? 2008년 떠오르면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죠. 금융위기죠. 예, 금융위기죠. 그 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94년도부터 96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3.5%에서 4%까지 올렸어요. 그때 우리 IMF 터졌잖아요. 97년도. 태국 바트 폭락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보면 장기적인 20, 30년 사이클을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3%에서 4%를 1년 내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일부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부도나는 나라 있잖아요. 스리랑카 포함해 파키스탄. 왜? 이걸 소위 국제시장에서 슬랭으로 양털 깎기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빌려줬다가 금리를 올리면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금리가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수출입이 받쳐주고 외환 보유고가 4,382억 달러예요. 그 외환 보유고가 보면 종전보다 많이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수출이 좀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떨어져야지 외국인 매수세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고 한 건데 이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보세요, 환율? 환율은요,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환율은 내려갈 가능성보다 원화 가치 하락, 즉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JP모건 CIO가 발표된 거 보면 2023년 6월부터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지금 돈이 다 모이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달러 회계 자금들이 모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돈을 빼서 주식 팔아서 빼고 또는 투자했는 것들은 금리를 올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환율은 아무도 모른다. 네. 달러는 달러로 생각하셔라. 그런데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달러 가치 상승.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국내 주식시장요. 네. 손님들이나 저나 뭐 주위 보면 들으면 지금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하는 들 보면 평균 수익률이 에버리지가 보면 마이너스 30%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절하고 더 싸게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어째 보면 내년 6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또 만약에 전 세계의 자금을 다시 푼다면 다시 주식시장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그 젊은 분들은 무조건 투자하셔야 되고요. 왜 어차피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적금이라든지 모아서 그 재테크를 통해서 본인의 부를 이루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무조건 하셔야 되고 연세가 60세 이상 되시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캐시플로우 위주로 해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리밸런싱을 조금 하시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투자 상품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리밸런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30%, 40% 되는 종목들은 추가로 조금 달러 코스트에 물타기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매수를 하시든가 본인 포트폴리오에 맞게 그거 지금 리밸런싱을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리밸런스 얘기해 주셔서 그럼 이제 물린 주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 분들은 지금 여유 자금이 있고 또는 조금 대출 금리가 낮은 거를 좀 할 수가 있다면 추가해가지고 우량 종목들 본인이 아는 종목들 정보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매수하셔야죠. 어차피 1년 2년 보고 투자는 하셔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30% 40% 난 거 지금 손절해가지고 더 싸게 사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도 낮고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유 자금이 있거나 또는 없으시거나 하면 그래도 배당이 많이 나오는 뭐 KTNG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죠. 자기 수익률에 맞게. 지금 우량주 말씀해 주셔서 그럼 지금 장에서 좀 어떤 주식 사야 하는지 우량주라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사일까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간다고 그랬을 때 개인들이나 편입 많이 하셨잖아요. 8만 원, 9만 원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5만 원까지 갔다가 그래도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어째 보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주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나마 그 원자력이라든지 비용 대비해가지고 기술력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담수화 소술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하고 아는 종목 그 위주로 해가 투자를 하시고 한 1년에서 2년 보면 수익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지금 삼성전자 뭐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좋게 보신 이유들이 조금 더 궁금한데. 지금 3나노를 그거 TSMC 포함해가지고 모든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기술이 좋잖아요. 어제 발표했죠. 3나노 시대로 해가지고 소형으로 정밀하게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간다. 불량률 좋게.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어째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 대표 종목이고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이 투자를 하는데 미국에서 세제 혜택 포함해가지고 페이버를 엄청 줍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국내 투자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는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한번 뒤집어 엎어졌죠.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막는다고 지금 법제한다고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GM하고 미국의 합작사를 투자하잖아요. 미국이 합작사를 지금 셋업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뭐 전기차 시대고 배터리는 넘버 2 아닙니까? 세계 넘버 2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3년 정도 보시고.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이쪽에 있는 섹터는요? 바이오 섹터 중에 지금 흑자가 나는 게 대형주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죠. 그런데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거기가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로얄티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바이오의 공장이니까요. 반도체가 있고 하니까 삼성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저가 매수 해주셔야죠. 젊은 분들이나 또는 그 섹터를 아시는 분들은. 그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섹터는요? 어차피 가는 방향이잖아요. 플랫폼 시대고. 플랫폼 시대니까 모든 것이 뭐 우상승하겠다 싶으면 저가 매수 해주셔야죠. 저는 대형주들 그리고 업계 넘버 1 독과점을 유지하는 종목들은
본인 포트폴리오나 업종 역량에 맞게 조금씩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 섹터요?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굉장히 잘 나가죠. 네네.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네. 가장 잘 나가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어째 보면 전기차도 굉장히 수소차 투자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도 내릴 때마다 매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을 조금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예. 건가요? 사도 되는 타이밍을 생각하시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종합포인트가 한 2,200, 2,300이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이전에.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유동성 자금들이 쫙 몰려가지고 3,000 넘었잖아요. 네. 어째 보면 산이 높기 때문에 골이 조금 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채권 시장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자금은 한 2, 3년 보면 네. 주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 내에서도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컴백한다면 우량 종목이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하반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하반기 시장요. 네. 하반기 시장까지는 안 좋아요. 하반기에 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겠다. 어차피 제가 봐서는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은 미국이 다 헤게몬을 가지고 룰을 정하니까 미국 시장 보고 네. 하반기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 시장이 안 좋고 하면 정부가 공매도 금지령이 하나의 옵션이 있죠. 그리고 환율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하반기 시장을 좀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얘기 많이 예.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뭐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경기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한 60% 정도 보고 한 30%가 경기 침체보다는 약간의 리세션보다는 경기 침체가 있다가 다시 리바운드 한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 30년 전에 투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자산 관리 시장을 보면 예상했던 것들은 별로 안 나타나요. 네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다시 리바운드 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온다면 뭔가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걸로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나이라든지 자산 형편이라든지 또는 투자 성향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저수지는 해놔야죠. 네. 젊은 분들은 지금 어째 보시면 너무 쫄지 마시고요. 젊은 분들은 어차피 투자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야지만 자산 관리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젊은 분들은 아직 시간적인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어쩌면 기회예요. 한 3,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2,300에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배당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하시고 또는 부동산도 캐시플로가 나오는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갈아타시고 예,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죠. 요즘같이 경제 위기가 많이 들려오는 시기에 뭐 달러, 채권에 대한 요즘 키워드도 많이 보이는데 예. 오늘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다고 요거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 예. 나눠볼까요? 어떤 건가요? 지금 거액 자산가 분들이나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많이 물렸잖아요. 네. 많이 물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금리가 상승기라서 시중에 지금 신한금융지주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지금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한 4천억 내외에서 발행했는데 확정금리 4.5%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그런 채권들이 등급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시중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달러 브라질 표시 미 달러 브라질 표시 국채는 비과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브라질 특별조약 때문에. 지금 거액 자산가 분들은 지금 10억 초과 소득이 있으신 분은 49.5%를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브라질 국채를 사면 모든 게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있으시고 지금 투자할 데 없으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조금 더 투자하시기보다는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그리고 또는 애플 채권도 많이 내렸어요. 애플이 지금 4.5% 나옵니다. 1년에 4.5% 달러로 이자를 줍니다. 그런 우량 채권들이 발행 가격보다 한 20, 30% 내렸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거액 자산가들 사시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 그 투자의 그룹께서 뭘 사시는가 하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일, 그러니까 오일 채권이라든지 오일 주식을 많이 샀어요. 마라톤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면서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달러로. 그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미국 석유회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는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같은 거 포트폴리오 많이 사고 계십니다. 자,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저금리 이제 저성장 시대일 텐데 예. 이때 자산 관리 모델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째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저금리, 저성장.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고금리가 됐어요. 지금 대출 금리도 한 6%, 7% 오르고 하는데 다시 한 3년 정도 뒤에 우리나라를 본다면 다시 저금리로 될 겁니다. 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 국내 성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셔야죠. 예를 들자면 거액자산가분들이 현명하다는 게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최근에 4.5% 확정금리 채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2, 3년 뒤에는 이게 굉장히 고금리다. 그러니까 팔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동이 나옵니다. 3천억이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3년 뒤를 보고 또는 캐시플로가 나오는 우량 채권이라든지 우량 주식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사놓게 계시죠. 달러도 한 4% 이상 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채권 안전하면서 그런 채권을 지금 많이 포트폴리오를 담고 계십니다. 달러 채권. 예, 달러 채권 국내도 4% 이상. 그럼 달러 채권 뭘 사야 하는 걸까요? 달러 채권이 온라인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달러 채권은 OTC 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이너서클들만 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이 달러 채권 거래를 하려면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그런 한 4천만 원을 내는 기계를 사야 됩니다. 기계. 지금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지금 찾는 채권이 뭐냐 하면 말보로 알트리아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담배, 여기는 뭐 마약류도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약이라는 걸 담배를 합법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마다 틀리지만 확정금리 6% 나옵니다. 투자 적격등급입니다. 이게 확정금리 6% 정도 달러로 이자를 받으면서 투자 적격등급이라서 이런 채권들을 지금 100센트짜리를 한 70센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사니까 지금 6.2%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기어 같은 채권이 있거든요. 제기어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잖아요. 최근에 인도의 타타그룹이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채권들이 100센트짜리가 지금 한 76센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확정금리 10.5%가 나옵니다. 본인 투자 달러 대비해가지고 이런 채권 많이 사시고 멕시코 최대 기업이 멕시코 석유공사입니다. S&P 기준으로 트리플 B라서 투자 적정등급인데 이런 채권들이 한 11% 달러로 이자 나옵니다. 만기는 굉장히 깁니다. 한 50년, 2050년 만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채권들 많이 찾으시고 브라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 헤아라 표식 국채가 아니고 브라질이 뉴욕 시장이나 런던 시장에서 US 달러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달러 표식 국채가 있어요. 이런 채권들이 확정금리 7%입니다. 7% 한 10% 됩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딱 사놓으면 7억이 딱 떨어져요. 달러로. 그럼 비과세입니다. 종합과세 하나도 안 걸립니다. 거액 자산가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브라질 US 달러 표식 국채 은행채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쿠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다 걸립니다. 그렇지만 매매 차익 아직까지 비과세입니다. 쿠폰이 뭔가요? 쿠폰이 이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로 주겠다고 발행했는 걸 쿠폰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쿠폰. 채권에 보시면 앞에 4, 5가 쿠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4%로 주겠다. 5.5%로 주겠다. 7.69로 주겠다. 그렇지만 100센트짜리를 싸게 사면 그게 10%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쿠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 15.4% 종합과세 또는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환산율에 따라가. 그런데 달러 표시가 원화 표시로 될 때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환차익 비과세입니다. 환차 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익이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거액 자산가분들은 이런 채권들을 달러 표시를 많이 사고 계십니다. 자, 그럼 미달러 표시 국채 사야 하는 이유랑 좋은 점 한 번만 더 좀 정리해 주시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통화가 뭘까요? 달러요. 예, US 달러죠.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미국 금리가 지금은 올렸지만 또 장기로 제로 금리가 될 수 있으니까 2, 3년 뒤에는. 그러면 그나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안전한 채권을 사가지고 6에서 10% 이자를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는 거액 자산가 외국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캐시플로를 달러 표시 채권으로 다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는 금융 이자 소득세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장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될 수밖에 없다. 와다나베 부인처럼. 그럼 이런 달러 채권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자면 키움증권하고 주식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예, 왜 하죠?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수수료 아닌가요? 예,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가장 싼데 네. 거래 물량이 가장 많은 네. 그런 증권사하고 거래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게 쌉니다. 키움증권하고 하셔야지 가장 수수료가 싸다. 실제로 싼가요? 실제로 쌉니다. 예. 왜냐하면 온라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싼 거죠. 코스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살려면 키움증권에서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죠? 기움증권에 전화를 하시면 아직까지 이게 온라인으로 100%가 안 돼요. 네네. 온라인으로 되는 나라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받고 요 가격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가격에 주문을 내겠다. 네. 일종의 청약식으로 사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나 뭐 거래가 활발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 요런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좋은 채권들은 오프라인으로 사야 되니까 저희 쪽에 뭐 한 4-5명이 언제든지 뭐 응대할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젊은 분들도 사 모으세요. 왜냐하면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흔들릴 때 국내가 흔들리거나 전 세계가 흔들릴 때 안전자산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싼 자산을 또 원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MTS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MTS는 일부만 살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라든지. 네. 예. 이런 일종의 가격이 싸면서 좋은 채권들은 3호 시장에서 OTC 시장에서 따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야지만 재단들도 많이 삽니다. 예. 장학재단이라든지. 혹시 그럼 이런 달러 피스 채권에 샀을 때 위험성 뭘까요? 위험성요? 네, 있을 수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디폴트도 있죠. 이 일종의 회사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알트리아 그룹이 어째 보면 담배 그룹이지만 또 마약이나 담배가 또 여러 가지로 미국 법을 바꿔가지고 금지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일부 법에서. 그러면 디폴트가 나는 거죠. 차안 발행이 안 되는 거죠.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가 나면 종이 되네요. 부도가 나면 종이가 될 수도 있지만 자산 가치, 부동산이라든지 감안을 해가지고 선순위 채권이 먼저 배상을 받고 주식은 완전히 휴지가 되고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따라가 선순위, 후순위, 신종자본증권 배상받는 그 순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밑에 브라질 국채나 브라질 은행은요?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의 그 나라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브라질도 옛날에 디폴트가 한번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디폴트가 몇 번 났어요. 그런데 디폴트가 났을 때 보면 얼마로 다시 배상을 해줬는가 하면 100원짜리를 한 70원, 60원에 배상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 70원, 80원에 사면 혹시 디폴트 나도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지하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발행이라든지 이런 거 배상이 한 70원까지는 해줬다. 그러면 지금 사셔도 좋다. 멕시코는요? 멕시코 국채보다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들이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찾는 게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을 더 찾아요. 왜? 석유를 깔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옆에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석유공사가 가장 등급이 좋고 하기 때문에 멕시코 석유공사 이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키하지만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을 많이 사는 거죠. 그럼 여기 외에 우리가 흔히 하는 HTS나 MTS에서 예. 살 수 있는 비슷한 채권은 없을까요? 비슷한 채권요? 뭐 애플 채권 살 수 있습니다. 애플 채권 4%짜리 AA 채권 우리나라 국채하고 등급이 똑같죠. 뭐 그런 채권 다 살 수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거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채권 시장 훨씬 큰가요? 훨씬 큽니다. 지금도 채권 시장은 뉴욕 시장이 아니고 블랙시트를 해도 런던 시티 안에서 채권 거래가 다 일어나요. 200년 이상. 근데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큰데 예. 사실 개인 중에서 채권을 사는 분은 거의 없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 이유라 개인이 채권 투자할 때 정말 뭐 주의하거나 예. 알아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이 왜 채권 투자를 못하는가 하면 이 채권의 거래 단위가 10만 달러, 20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라든지 또는 기관들 아니면 이 채권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다 살 수 있잖아요. 여기는 미니멈 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허들이 있어요. 배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채권을 거래하려면 블룸버그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조회를 하고 구글에서 나오는 것들은 시차가 너무 오래됐고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들만의 리그 채권 시장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대행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째 보시면 우리나라 분들이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 좀 안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채권 투자는 어쨌든 우리가 뭔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 주식보다는. 예. 그럼 채권 투자했을 때 좀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릴 때도 이 회사채라는 게 디폴트 리스크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달러 표시인데 환율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환차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 주식 시장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터지면 거래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유동성 위기. 주식도 하한가 치고 막 이럴 때는 팔자만 있지 사자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로 인해 가지고 현금화 시키거나 자산 리밸런싱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 있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이 5개는 예. 이거는 미니멈이 없네. 미니면요. 네. 미니멈이 1,000달러부터 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네. 10만 불부터 살 수도 있는 거 있습니다. 10만 불이면 10만 불이면 한 1억 3천부터 살 수 있는 게 있죠. 개인이 사기엔 좀 부담스럽네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한 1,000달러부터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멕시코 석유공사는 한 1,000달러부터 살 수 있는 거 있고 제기어 랜드로버는 기관들이 많이 찾아요. 네. 어째 보면 한 20만 달러부터 살 수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요런 채권형 ETF 같은 거 달러 표시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사셔도 되죠. 젊은 분들이나 투자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모으고 싶다는 분들은 ETF는 한 뭐 100달러 뭐 200달러부터 살 수 있는 ETF 채권 ETF가 있으니까 US 달러 표시.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도 채권 투자에 좀 관심이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채권 투자를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 포트를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포트를 원화만 갖고 계시지 말고 달러로 갖고 계세요. 제가 3년 전부터 만나는 분들한테 무조건 달러 사놓고 가지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 달러를 현금으로 사지 마세요. 달러를 살 때 기술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사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사고 파는 수수료가 1원 또는 2원 차이입니다. 네. 그냥 현금으로 사고 팔면 그 비용이 엄청 비싸요. 네. 15원 정도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네. 사고 파는 거. 온라인으로 외화 보통 영업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행에 전화하셔가지고 은행마다 지금 뭐 달러 환전 수수료 이런 거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불러주시고 90% 수수료 우대 등록해달라고 그러면 사고 파는 금액이 1원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마켓 셰어를 넓히는 측면에서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TT셀링 전신한으로 외화 보통 예금에 사고 팔고 해라. 그러면 달러가 내릴 때마다 계속 사모으세요. 네. 사모다 보면 투자를 채권 안 사셔도 좋아요. 네. 그러다 보면 국내 주식이 내렸잖아요. 달러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럼 아까 외환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환전을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의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